폭풍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터진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뀐다. 자식 잃은 엄마는 그런 건데 그 여잔 지금까지 절 안 찾았잖아요. 상가 번영의 회장 후보로 정식 입후보한 정윤희. 그녀는 아직도 낯선 듯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손에는 가게 로고가 찍힌 명함 몇 장이 들려 있습니다. 치킨집 뒤편 조용한 담장 아래서 지나가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조심스레 명함을 내밉니다. 그냥 잘 부탁드려요. 세상 전부를 잃은 심정을 어떻게 알아? 슬픔과 고통을 느껴? 웃기지 마. 당신은 몰라. 나도 알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자식도 없으면서. 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그 한마디에는 수년간 홀로 버텨온 삶의 무게와 이제는 함께 바꾸고자 하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자영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입니다. 윤희 씨, 이젠 우리가 바꿔야죠. 이 동네도 그 회사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도희한테 미안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노점상 아저씨에게도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에게도 미용실 이모에게도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그녀의 삶이었고 지금 그녀가 바꾸고자 하는 세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나둘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정 사장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죠.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응원할게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 한켠엔 처음으로 온기가 감돕니다.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윤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세상과 마주서기 시작합니다. YL그룹 사내 메일에 퍼진 내부 기밀 유출 사건. 그 중심엔 강재인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은 곧 정체불명의 캡처 사진과 함께 내부 기밀 유출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들끓었고 YL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의 중이던 김도윤 본부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단숨에 재인의 사무실로 달려옵니다. 재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진짜 자료, 그 노트북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들킨 것 같아요. 도윤은 재인의 책상 위에 놓인 외장 하드와 USB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안에는 도희가 숨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자료들, YL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조작된 숫자들의 흐름, 그리고 기찬 회장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메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조작이 아니라 YL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증거를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내부 감사실과 접촉하여 메일 서버의 로그 기록을 요청하고 기술 보안팀과 협조해 외부 IP 추적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재인의 사내 계정으로 접속된 로그 중 일부가 홍만수의 컴퓨터에서 위임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홍만수를 이용해 재인 씨의 컴퓨터에 접속한 거예요. 그건 사전에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뜻이죠.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재인은 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녀는 도희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모를 다시 재생해보며 거기에 담긴 힌트를 복귀합니다. 기찬 회장이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파일은 실적 보고서였어요. 그 안에 도희가 일부러 숨겨둔 워터마크가 있었죠. 제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조작된 버전과 진짜 파일을 비교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김도윤은 그런 재인의 의지에 또 한 번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번엔 당신 혼자 아니에요. 나도 같이 해요. 그들의 조사와 추적은 밤을 새우며 계속되고 드디어 재인은 도희가 보낸 메일 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지워진 데이터 조각을 복원해냅니다. 그것은 도희가 YL 내부 고발자 보호 법령에 따라 준비한 전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최하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 문서는 YL 내부 고발자로서의 보호를 요청하며 해당 내용은 외부 감사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 이제 공적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도윤은 즉시 법무팀과 함께 전략회의를 소집하고 재인은 그 사이 도희의 노트북 원본을 사내 보안실에 공식 접수시킵니다. 이는 곧 회사 전체의 진실이 드러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정호성 또한 YL 이사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며 내부 발표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미란 또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자신이 눈감았던 일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음모를 밝히는 것을 넘어 YL이라는 기업과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재인과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위협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커프스 단추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USB의 존재는 도희의 죽음을 실체로 끌어올릴 폭탄이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김도윤과 강재인의 집요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기찬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세리를 향해 고함을 칩니다. 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지금 이 난리통에 내가 날 도와야지. 도리어 짐이 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세리는 당황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입니다. 나는 당신 사랑받으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 힘든 날들, 그 차가운 시선 다 참았다고요. 근데 당신은 언제나 도희 그 여자 그림자만 봤잖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기차는 세리의 말에 잠시 말을 잇습니다. 도희. 그의 뇌리에 도희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차가운 비명과도 같은 세리의 절규는 그를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세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그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손을 불끈 쥡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향해 외치는 듯 중얼거립니다. 당신만이라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난 언제까지 도희 그림자 속에 살아야 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기차는 처음으로 세리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눈동자엔 공포도 분노도 아닌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내딛었다 멈춥니다.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관계는 아무리 감정을 쥐어짜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법. 그는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합니다.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세리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찢어진 결혼사진 조각이 바닥으로 흩날립니다. 유리창 밖 날씨는 맑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한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폭로 채널은 마치 전쟁의 포화처럼 강세리를 향한 진실의 탄환을 퍼붓습니다. 학력 위조 전 남편과의 이중 결혼 의혹, 성형사실까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창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찢어놓습니다. 그 영상이 게시된 날 아침 사무실 안은 평소보다 더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그녀를 향했지만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정도 분노도 아닌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회의실,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이던 중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속삭입니다. 이거 봤어. 강 팀장이. 곧 영상 링크가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녀가 발표를 이어가려 할 때 누군가 키득이며 의도적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PPT 화면 속 그녀의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된 순간 세리는 차마 마주할 수 없어 마우스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그 조용한 퇴장은 회의실의 모든 눈을 끌었습니다. 사무실 복도.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몸을 숨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섭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자신의 얼굴은 그동안 고치고 다듬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거울 속의 세리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포장지를 입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친 한 인간일 뿐. 이 얼굴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남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조용히 흐느낍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 이 말은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절규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올라온 자리,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남지 않았다는 그 현실은 어떤 비난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낡은 결혼사진. 거기엔 웃고 있는 기찬과 세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찢어진 조각들은 그녀의 무릎 위로 흩날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꿨던 삶, 버텨온 명분,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잔해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중얼거림은 한숨으로 바뀌고 다시 침묵으로 가라앉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세리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공간,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몰락이라는 단어를 처음 실감합니다. 김도윤은 회계 프로그램 접근 로그를 확보한 뒤 보안 분석 프로그램과 연동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평소와는 다른 접속 시간, 이상한 경로의 로그인 기록, 그리고 외부 접속 흔적까지 확인하게 되죠.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도윤은 마침내 경악할 만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접속한 사람은 강재인이 아니었습니다. 로그상 가장 빈번하게 연결된 IP는 다름 아닌 홍만수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증거가 담긴 출력물을 손에 꼭 쥐고 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말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홍만수가 움직였다는 건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강세리, 아니면 강미란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끝장을 봐야죠. 바로 그날 오후 도윤은 YL 법무팀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접근 로그, 내부 계정 추적 기록까지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건넵니다.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에 공개 회의 요청서를 게시하며 말합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자신이 간직해온 도희의 메모와 이메일, 그리고 당시 작성되었던 보고서 초안을 정리해 내부 고발 문서를 준비합니다. 문서에는 도희가 생전에 발견한 YL 재무 흐름의 문제, 의도적인 숫자 조작의 정황, 그리고 회장실과 연결된 의심거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 다음은 정의가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마침내 진실이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커피 두 잔을 손에 들고 강승우에게 다가섭니다. 작은 카페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하죠. 그냥 밥 한번 먹자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피할 필요 있어요? 강승우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표정엔 난처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나라 씨는요, 나보다 자기를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감정도 상처도 그냥 웃음으로 덮지 말고요. 그 말은 황나라의 심장을 찌르듯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더 눈물 나요.
승우는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표정은 이내 굳어지고 커피잔을 살짝 밀며 말없이 자리를 뜹니다. 그 뒷모습을 승우는 잠시 지켜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마음 역시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황나라는 씻지도 않은 채 방 안에 서성이며 머리를 감쌉니다. 거울 앞에 멈춰선 그녀는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지그시 입을 엽니다. 이젠 나부터 사랑해볼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덮어왔던 감정들, 억지로 외면했던 상처들, 그리고 버려진 자존감까지 이제는 직면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황나라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듭니다. 그녀는 자신이 차단해 두었던 심리상담소 연락처를 다시 열어보며 천천히 번호를 눌러봅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사이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어쩌면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그녀 안에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정우성은 미란의 전 남편 구진상과의 재회 이후 복잡한 표정으로 회사를 나섭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눈빛 속에서 그는 결심하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조용한 공원으로 그녀를 불러냅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미란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오성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당신 그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 없어요. 당신을 지키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나일 겁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설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니까요. 미라는 그 말에 순간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듯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오성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나 사실 당신까지 떠날까봐 매일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믿고 싶어요. 당신을.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오성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우린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예요. 당신은 구진상의 아내가 아니라 강미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은 사람. 그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 속에서 미소가 피어오르고 그들의 손은 더욱 단단히 맞잡아집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복수와 진실,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내 공개 회의실. YL의 모든 임원진과 직원들이 숨죽인 채 한 곳을 주시합니다. 단상 위로 오른 김도윤,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도희 대리의 죽음, 그리고 그날의 커프스 단추, USB 유출된 회계 파일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고 그 연결고리의 끝엔 황기찬 회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웅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는 직원들, 긴장된 숨소리들이 교차합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황기찬.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합니다. 허위사실입니다. 도대체 그걸 증명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강재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녀는 단상 옆 노트북을 펼치고 차분한 손으로 파일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희가 남긴 마지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성 메시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 흐릿한 복도 CCTV 화면과 함께 들려오는 도희의 떨리는 목소리. 회장님,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진실은 누가 뭐래도 진실이니까요. 그녀의 음성은 시간이 멈춘 듯한 회의실을 가득 메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난 뒤 정적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말을 잃은 듯한 그 순간 정윤이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에는 딸도희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시대는 끝났어요. 내 딸의 억울함 이렇게라도 풀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유족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첫 선언이었고 수많은 억울한 이들을 대신한 절규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박수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어지는 박수는 점점 거세져 회의장을 뒤덮습니다. 황기찬은 말없이 단상을 내려다보다 서서히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몰린 절벽 끝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 여왕의 지배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복수는 정의로 치환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왕의 집 45의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복수는 정의로 완성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들, 그 파장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